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디지털 소통으로 행복 플러스 2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김예경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산 하포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키오스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개요입니다. 키오스크 개념과 키오스크의 필요성, 우리 생활 주변의 키오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여러분들께서는 키오스크와 좀 친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을 간혹 모시고 일상생활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개인 활동으로 갔을 때 키오스크를 접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란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무인 주문 결제기입니다.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에 있으며 정보통신에서는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는 인터랙티브 키오스크입니다. 건물 안내, 시설, 행사, 박람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키오스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의 필요성입니다. 무인정보 시스템 사회 전 분야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키오스크가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기시간이 짧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이 87%, 그리고 처리시간이 짧다 60%, 그리고 직원과 대면하지 않아서 좋다는 28%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22%의 응답이 있으며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비대면 방식 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의 제약이 없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이 절약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맥도날드 서울시청점입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키오스크는 4대가 눈에 바로 띕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골라 앉으며 직접 주문받은 카운터는 매장 안쪽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니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저도 2, 3년 전에 서울 쪽에 교육이 있어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역에 있는 맥도날드점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렇게 기계가 키오스크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주문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키오스크에 많이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속화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로 일처리가 빨라지고 간편해졌지만 노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의 경우에 조작 방법이 복잡한 데다 뒷사람 눈치도 보여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고령 소비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 버튼을 찾기 어렵고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 그리고 그림이나 글씨가 잘 안 보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꽂았습니다. 노인들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까지 이르기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뒷사람 눈치까지 보여서 주문을 마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키오스크. 우리 생활 주변의 키오스크는 어떤 키오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그리고 은행, 병원이나 약국, 공항이나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KTX, 공공자전거, 그리고 영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영화 관람을 저희 영화 예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쇼핑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등등이 알아봤었는데 조금 더 키오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서 코로나19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무인매장,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빈곤하고 무인매장, 디지털 고립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누구나 학습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체험 어플 설치와 키오스크 어플을 통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KT 키오스크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T IT 스포츠즈 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직접 제 전화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체험 어플 설치는 첫 번째 플레이스토어 클릭 검색창에서 KT 키오스크를 검색을 하고 설치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되면 열기를 터치해 주세요. 키오스크 체험 어플을 설치할 때는 KT에서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허용을 터치해 주셔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타인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우리가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집주인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KT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허용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화면이 보이면 실행 중입니다. 라고 기다려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터치하세요. 자, 키오스크 어플을 위한 실습으로서 어떻습니까? 맥도날드나 버거킹,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를 터치해 주세요. 키오스크 어플을 통한 실습으로서 매장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매장에서 식사를 터치하시고 포장해서 가져가실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품은 햄버거 하나를 말하고 세트는 햄버거, 음료, 감자튀김 등 예를 들어 통새우버거 또는 더블 베이컨 버거를 선택 시 통새우버거를 선택한 경우 버거 외에 다른 사이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튀김과 치킨랩 중 어떤 것을 할지 선택을 하고 음료는 콜라, 사이다, 주스 중 선택하는 항목은 세트에 따라서 본 화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새우 버거 세트를 주문 시 서브 메뉴는 감자튀김과 콜라를 선택하여 완료하면 이전을 눌러서 주문을 수정할지 결제하기를 눌러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가 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결제하기를 터치해 주시고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전용입니다. 주문 전 미리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좋답니다. 현금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대부분 키오스크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패스트푸드에서 포인트 적립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는 롯데카드로 결제 시 바로 적립이 된답니다. 포인트 카드가 별도로 없으면 미적립 또는
확인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적립 없이 바로 결제해 볼까요? 신용카드를 넣는 투입구가 있으며 키오스크 종류에 따라서 가로로 긁는 형태 또는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입 방향을 확인 후 투입구에 끝까지 넣어주세요. 주문과 결제가 완료되었으며 신용카드를 잘 챙기신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꼭 보관해 주세요. 영수증에 주문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준비가 되면 주문 대기 화면에서 확인을 하고 영수증과 음식을 교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키오스크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등록을 해뒀었는데 조금 전에 잠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었고, 자, 보이시나요? 자, 됐습니다. 제가 키오스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에 왔습니다. 자, 키오스크 체험교육. 첫 번째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 보이시면 제가 요거는 잠시 내려두고 일단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매장에서 식사를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품을 했을 경우에는 통새우 버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단품은 제가 통새우 버거만 했고 다시 장바구니 추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메뉴는 제가 치킨 랩을 한 개 하고 음료는 오렌지 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하기를 하니까 전체 금액이 어떻습니까? 네, 결제하기. 통새우 버거가 4,500원, 서브 메뉴로 치킨랩 4,500원, 오렌지 주스 4,500원입니다. 제가 결제하기를 누르기를 하니까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립할 시 포인트가 있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확인했고 어떻습니까? 결제 완료해서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주문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문 번호는 450번입니다. 다시 제가 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제가 왔습니다. 자, 제가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10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현재는 지금 3잔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컵 제가 가지고 가서 스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하기 눌러서 12,000원 어떻습니까? 주문 완료. 자, 여기다가 제가 디저트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도나스가 많이 지금 어젠가 한번 TV에서 3일만 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재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빵도 3개를 주문을 해서 합계 주문 완료를 누르고 주문하기 네, 신용카드 결제 전용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 네,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끝까지 넣어주세요. 자, 주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문 번호는 120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교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이 보이시나요?
자, 다시 현재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삼성 플로우로 보여드렸습니다. 카페를 터치해서 매장에서 드실 경우는 매장 내 주문, 포장해서 드실 경우에는 포장 또는 테이크아웃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메뉴를 조금 전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선택을 했고 한 잔 이상일 경우 터치하면 2잔, 3잔 등으로 숫자가 변경되며 드시고 가는 경우는 매장컵, 개인컵, 일회용컵 중 선택을 하시고 포장해 가시는 경우는 개인컵, 일회용컵 중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컵은 보온 물병처럼 가지고 다니는 컵을 뜻하는 텀블러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음료의 사이즈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S는 제일 작은 사이즈, M은 중간 사이즈, L은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매장마다 사이즈 기준이 다르며 보통 왼쪽에 표기된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오른쪽에 표기된 사이즈가 큰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을 컵 종류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선택하고 주문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신용카드를 넣는 방향을 확인한 후 투입구에 끝까지 잘 넣어서 결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꺼내도 된다고 안내가 나오면 카드를 빼고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완료가 되었으며 번호가 호출되면 확인 후 업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차표 예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키오스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열차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 조회를 하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출발을 서울에서 할 건데 예를 들면 도착을 용산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자, 출발을 제가 오늘 부산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출발을 하고 도착을 제가 서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서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만 변경이 되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네, 도착을 제가 가고 싶은 포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출발일이 나왔습니다. 출발일이 오늘 1월 제가 7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일 출발일에서 12시로 제가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성격 및 연령 현재 저는 남편하고 함께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2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제가 경로로 2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차 조회하기 이렇게 무궁화와 KTX 산천은 매진이 되었으며 제가 예매가 가능한 것은 일반실과 특실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선택이 불가이며 창청 내측에서 이렇게 순방향, 역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청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창청만 선택을 해서 좌석 선택을 했고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했기 때문에 4개를 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이시불로 해서 결제하기. 네, 신용카드 결제 전용. 현금 결제는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했었고, 자, 결제 시작을 해서 결제 중입니다. 라고 나왔고, 네, 결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출력 중입니다. 라고 뜨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20만 3천원 가량을 제가 자, 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다시 교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표 예매는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화기 플레이스토어에서 KT 키오스크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연습해 보실 수가 있답니다. 자, 기차표 예매까지 끝났죠? 자, 그러면 ATM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M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화면을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예금 인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예금을 인출을 해서 통장 출금은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스마트 앱 출금은 스마트 앱에서 등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출금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카드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를 4자리를 눌러 주십시오. 제가 0000을 제가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서 확인. 오늘 제가 찾고 싶은 돈은 20만원 정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클릭을 해서 어떻습니까? 확인.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금액을 찾고 나니까 거래 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군요.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네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네,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놓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은 통장 정리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좌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땡땡땡땡 확인. 그리고 K뱅크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를 8256346 그리고 523576 자, 확인. 얼마를 계좌하시겠습니까? 30만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좌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시 제가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 슬라이드 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TM기에서는 ATM기를 터치하셔서 예금 인출을 해보시고 그리고 카드 출금, 통장 출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신청하셔서 앱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터치하셔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제가 다시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등록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할 때 주민등록을 할 때 가정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면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에서 등본을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50000 다시 뒷번호가 2580897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합니다. 네, 제가 본인 확인에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잘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 포함을 해서 모든 그 내용이 다 나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세대 구성에서 미포함을 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발급 부수를 제가 2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한 부였을 때는 200원이었는데 2부가 되니까 400원이 되었죠.
자, 인쇄 중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인 발급기를 하시고요.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등록을 하셨고, 자, 제가 키오스크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우선 우리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병원에 아마 가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접수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이 39년생이니까 390000 그리고 2580897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어머니를 지금 많이 불편해 하시는 곳이 정형외과,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형외과를 모시고 가서 접수증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지금 3명 정도 있네요.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제가 수납 처방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390000 그리고 2580897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 어머니 병원이 병원비가 56,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병원비를 일시불로 제가 결제를 하고 어떻습니까? IC 칩이 위로 향하도록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네, 결제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아가세요. 자, 어머니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나야 제가 약을 처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원 안내도도 볼 수가 있고 입퇴원 안내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39 땡땡땡땡 2580897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어머니가 지금 가정의학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접수가 완료되었고 접수증이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을 해서 제가 다시 어머니를 수납 처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 땡땡땡땡 2580897 네, 확인. 네, 5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이자 3개월로 제가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제 완료가 되었으며 처방전 받아서 제가 어머니 약을 찾아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병원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접수하기 터치했고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터치하셔서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호흡기 내과에 접수를 한다면 접수하기를 터치한 후 자, 다시 심장내과에 접수하기를 해서 접수증 출력을 하고 진료를 완료한 후에 수납하기와 처방전을 받아가겠습니다. 환자 정보를 입력해서 환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총 수납액을 확인해서 어떻습니까? 일시불 및 할부를 선택하여 터치하고 결제할 신용카드를 준비해서 IC칩 위로 향하도록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자, 결제 중입니다가 뜨고 어떻습니까? 영수증과 처방전을 출력하고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퇴원 안내도 터치를 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병원 안내도를 터치하고 창별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도 터치를 해서 주차 시간 및 요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음 확인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키오스크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돌봄 선생님들께서 키오스크와 친구가 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혹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곳에 가셔서
키오스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어르신들 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우리 선생님들 전화기에 KT 키오스크를 다운로드 하셔서 충분히 예습을 하고 이후에 매장을 방문하셔서 햄버거 세트를 한번 주문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시 정부24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정에 복사기가 있다면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주민등록등본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검색을 해서 제가 발급을 해 보았습니다. 발급을 해 보니까 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왔습니다. 자, 비회원 신청하기를 제가 눌러서 자, 동의합니다를 하고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자 이렇게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24 정부24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그 학교 같은 곳에 선생님들이 급하게 이렇게 이제 그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이제 그곳에서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 대학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정에 복사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정부24에서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업사무소에 가서 찾지 않아도 여기서 일반 회원 이메일 주소나 본인의 그 학번이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공동인증서 저기 그 은행 인증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일반 회원 로그인으로 하면서 비회원 로그인으로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인증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저에게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 출생이 아니라서 제 거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할 때 여기가 필수라는 것을 잘 보시고 동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인증 요청.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해서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을 보냈고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또 이게 나오냐면 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인증 지갑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인증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증을 확인하고 나니까 전자서명 목적으로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인증 완료를 했는데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을 하셔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공동인증서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정도는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인증으로 비회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인증 동의라고 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인증을 동의를 하였고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도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 요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 카톡으로 지금 인증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카톡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지갑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 완료를 하였습니다. 인증 완료를 하고 나서 제가 저의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증명서를 신청을 합니다. 자, 바로 가기. 자, 저는 김예경인데 구분해서 제가 학부를 한번 선택해서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기하에 신상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 이 학교를 나온 학생 같으면 지금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아마 생활하시면서 등본이나 초본이나 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는 정보24 그리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제 학교 같은데 홈페이지로 가셔서 홈페이지에서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태블릿과 PC,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삼성 플로어입니다. 지금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전화기의 화면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렇게 함께 공유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